자,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죠.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된 지역 관련 핵심 법안들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임기 시작과 함께 부산 1호 법안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1호 법안으로 정한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난 엑스포 유치가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글로벌 우리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또 그 가덕 신공항 그런 어떤 그 착공이 들어갈 직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그 윤 정부의 어떤 그 지역 발전 정책에 특구 정책들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정부의 그 지역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 기회 발전 특구라든지 네. 교육 자유 특구라든지 요 정책을 글로벌 어떤 우리 그 허브 도시라는 어떤 국제 경쟁력을 가진 도시와 접목시켜서 예.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한 거점을 중심으로 뭔가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그 15년 전에 네네. 우리가 국제 자유 도시라고 해서 그때 헌남시 시장님 계실 때 규제 완화, 그다음에 네네. 우리가 그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 이것을 골자로 해서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 예, 때문에 예. 그거를 새롭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렇죠. 제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안 내용 자체는 사실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구체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네네. 이 실행 가능성이 오히려 포커스가 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1호 법안의 처리 확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36.6%면 거의 최악이라는 평가들이 좀 따르고 있는데 연내 통과 가능성,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1호 법안이라서 반드시 통과율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1호 법안 이렇게 이미 발의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다른 지역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유사한 글로벌 그 경제 거점 도시 법안을 올해 그 2월 달에 이미 발의했는데 물론 폐기됐습니다만 이번 개원되면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 예.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지역에서 1호 법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쟁 법안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국회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비수도권에 있어서 지역 특화 사업이랄까요? 네. 허브 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의정 가기 때문에. 예, 사실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대단한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또 필수적인 법안으로도 읽혀지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펀치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권 이번 총선에 최초로 수도권 유권자가 비수도권 유권자를 이제 능가하게 됐죠. 네네. 우리 정치나 선거는 아마 유권자들의 어떤 머리 숫자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21대에 비해서 더군다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불리해지지 않겠나 이런 조금 어두운 전망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법안은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요. 이게 결국은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 본점의 그 위치가 이제 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좀 새로운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윤 대통령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원포인트를 찍어서 산업은행을 이전해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는 여야 불문하고 여당이라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야당 특별하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는 그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겠나. 또는 적어도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산업은행이 서울 안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당론이랄까, 네. 강령이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앞에 문정부 때 이게 제대로 또 윤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틀 속에 묶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연대해서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정부 여당도 이번에 22대 국회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부산이 막아냈다라는 걸 볼 때 좀 더 부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번에 3선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죠. 네. 일단 우리가 국민의힘이 17석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 108석 중에 17석이면 한 16% 정도로 차지할 겁니다.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의원들의 어떤 파워, 그다음에 비록 한석이지만 여기 부산에는 이번 총선에도 보면 40% 이상의 민주당의 지지가 나오고 어쨌거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걸 버릴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예. 3선이고 하니까 이제는 당내 반응권도 커질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주당하고의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도부들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좀 합의를 잘 만들어서 이것을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지도부들하고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네. 또 여러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채널로 네.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연결고리로 좀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뭐 저는 사실 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선하면서 이제는 그냥 3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세금이나 다르죠. 중량감도 상당히 커진 느낌이 다르죠. 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법야권 192석, 그다음에 여당이 108석인데 일단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또 21대처럼 지금 원구성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또 이제 원구성 파행에 대한 뭐 법사위나 이제 정무위, 운영위 같은 것들 어떻게 좀 나눠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그들이 답을 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늦어지고 있다는 건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강경합니다 지금.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21대에도 이랬습니다. 21대에도 초반에 1년 동안은 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었죠. 그랬었죠. 했다가 1년 후에 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7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이게 그때 분배를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무서운데 관례에 보면 국회의장은 뭐 1당,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2당한테 예. 주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한테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 룰이 깨지게 되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이번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23대, 24대도 있을 텐데. 그 관행은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이 질서에는 좀 맞는 건가요? 제가 그러면? 볼 때는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독식을 한다면 지금 특검이라든지 지금 네. 사실은 탄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한테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내놨고 네. 대통령은 또 최근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서 또 지역 현안이 상대적으로 이제 묻혀버리는 그러면서 지역 현안이 잊히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 통과하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심이 들어오는 21대 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전망을 보면 협치를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기들끼리 어떤 여야 경쟁이 이루어지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우리 아까 글로벌 허브 도시법 같은 것도 그렇고 사는 예정들에 대해서도 조만간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통과가.
알겠습니다.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뭐 짧게요. 뭐 22대 국회 좀 뭐랄까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요. 보통 보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서울 가면 지방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국정에 물론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진짜 잊지 말고 우리 시민들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도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책무라든지 역사 의식을 좀 갖고 예. 어정 활동에 조금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할 당시에 본인들이 내놨던 공약이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대 박지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